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학년 수학 13번째인가요? 자,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점점 그 시험 범위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아직 좀 시험이 좀 남았죠. 근데 이제 미리미리 해야지 이거 뭐 수학을 뭐 한 2, 3일 남겨놓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험이 미리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시험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기본적인 뭐 예제라든가 뭐 문제들 다 풀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뭐 이런 것들 해보면 충분히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시험은 어느 정도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문제들 다 할 수 있을 정도면 뭐 어려운 것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넘어갔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판별식으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이걸 같이. 뭐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요. 전에 이제 여기까지 항상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정식까지 도달하는 거야. 다항식을 공부한 이유는 방정식 풀이를 하기 위해서 다항식, 인수분해, 뭐 나눗셈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인수분해는 왜 한 거냐면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자,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차 방정식이에요.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 말고 3, 4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이런 3, 4차 방정식,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얘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자, 왜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하냐면, 물론 이제 이 고차 방정식 중에는 뭐도 있겠어요. 5차, 6차,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n차 방정식이. 자, 우리가 이거 딱딱 구분을 합니다. 또 빼먹었네. 3, 4차예요. 그죠? 어, 선생님이 이제 요즘에 계속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3, 4차죠.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자, 뭐가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자, 5차 방정식부터는 아예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표현 많이 쓸 거예요, 이거. 이게 이그지스트를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근데 요렇게 우리가 요 짝대기를 하나 걷잖아요. 이게 존재한다는데 짝대기를 걷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 표현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자,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원래 존재하는 거야, 이것도. 원래 있는 기호입니다. 수학적인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선생님 만들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근의 공식이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아예. 자, 근데 얘네들은 3, 4차 방정식 얘네들까지는 근의 공식은 존재해. 자, 이거 존재한다야 이그지스트. 근의 공식은 존재해요. 자, 근의 공식은 존재하지만 이 근의 공식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근의 공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3, 4차 방정식. 그거 나도 기억을 못해요. 선생님도.
3, 4차 방정식을 공부를 했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고등학교에서는 안 하니까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자,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배우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지, 우리한테.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다루죠, 우리가. 자,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해요, 이게. 그렇게 너무 못할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하지도 않고 고등학생들한테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3, 4차 방정식 다룰 수가 없어. 왜냐면 근해 공식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존재는 하지만. 그리고 5차, 6차, 7차 이런 것들은 근해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고등학교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자, 뭐냐면 항상 자, 고등학교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은 기억을 하세요. 자, 개수는 항상 실수입니다. 자,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개수 자체에 허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ix 제곱 마이너스 4ix 플러스 5는 0. 자,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개수는 무슨 개수만 나온다고? 실수인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기본 조건이야. 자, 그랬을 때,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구조, 기본 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자,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거 중학교 때. 자, 이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해주죠? 중학교 때 했으니까. 자, 요 근해 공식 뭡니까?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해서 x값을 찾아주면 x값은 뭐가 나와요?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죠.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b가 뭐일 때, 자, b가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짝수 공식 뭐 이런 거 있죠. 자, b가 짝수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2분의 b를 만약에 우리가 b 프라임이라고 얘기한다면 b가 짝수라서 그러니까 b가 이제 뭐 짝수라기보다 같은 뭐 2로 나눌 수가 있으면 b를 2로 나눠 줬을 때 반으로 나눴을 때 그걸 b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그때는 뭐라고 해주면 돼? 짝수 공식 a분의 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간단하게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한 건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알겠죠? 똑같아요. 다만 다만 결국에는 자 중요한 게 요 루트 안에가 중요해요. 자 중학교 때는 어떤 것만 했냐면 요 루트 안에가 양수인 것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해 공식의 구조를 봤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중학교 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야. 거기서 스톱.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건 중학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복소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오면 그런 거는 아예 다루지 않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음수여도 이게 음수면 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잖아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인 수를 뭐라 그래? 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음수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 0일 때하고 양수일 때는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루트 안에가 0이라든가 루트 안에가 양수인 건 중학교 때 가능했었단 말이야.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그냥 루트 안에가 뭐 0이거나 양수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게 문제인 거지, 요게. 얘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양수건 음수고, 루트 안에가. 그럼 이제 루트 안에가 양수거나 양수거나 0일 때, 자, 이때는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얘기하냐면, 실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그때 이제 허수인 근이 되는 거니까,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개수는 항상 실수라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자, 개수는 실수인 것만 합니다. 자, 실수인 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루트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 EA하고 이 B는 있잖아.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양수가 되건 음수가 되고 얘 관여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요 EA하고 이 B는 이 근 자체가 실수가 되고 허수가 되는 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요 EA하고 B는. 자, 이 근 자체가 실수인지 허수인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은지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 0보다 작으면 허수니까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겠다고. 끝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오케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하나만 해볼까요? 1번. 자, 요거 짝수네, 짝수. 짝수일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그죠? 1분의. 짝수니까 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1.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는 무슨 근이야? 실근이지 뭐. 아니 뭐 루트 나왔다고 루트가 좀 불편하게 생겼다고 얘 루트 마음에 안 들어 허근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무리수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근은 아이가 살아 있어야 돼. 아이. 허수단이 아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허수예요. 자, 2번 볼까요? 자, 이것도 뭐 짝수 공식으로 해볼까요? 자, 6이죠, 6의 반 생각을 하면, 자, 이건 2분의, 자, 요 마이너스 6의 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그거에 마이너스니까 그냥 3이 되겠지. 자, 풀마,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뭐가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9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이거 중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중학교 때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이거 뭐 우리가 표현을 다르게 해주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건 i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건 허근이겠죠. 오케이? 나머지 3번하고 4번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 지금 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은 어떻게 판별할까? 위에서 다 했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의해서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음수면 서로 다른 허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판별식.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식을 판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판별한다는 요 첫 글자 d라고 해가지고 d를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즉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 더 이상. 그러니까 요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a, b, c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실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허수를 이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허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방정식 자체에서 개수를 허수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의 개수는 실수입니다. 무조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를 구해주면 x는 어떻게 나온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판별식은 우리가 기호로 D로 쓴다고 하고 그 판별식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요 루트 안에 있는 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값이 어떻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양수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게 왜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요 부분 있죠?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요 부분 있죠? 자, 얘는 고정이야. 자, 이 풀마라는 거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쓴 거라고. 근데 요 얘들은 고정이야. 요 2a하고 마이너스 b는. 그럼 이게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양수면 그럼 이게 어떤 실수라는 거잖아. 이 루트가 어떤 값이 계산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그럼 그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고. 근데 2a하고 요 마이너스 b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그럼 고정되어 있는 거에서 같은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 고정되어 있는 거에서 나머지는 다 고정이야.
나머지 값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값을 자, 이 똑같은 값을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고 이 똑같은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 그러면 더할 때하고 뺄 때는 나머지가 다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돼? 이 값이 0이면. 이게 0이면 그냥 사라진다고. 그럼 사라지면은 이거는 그냥 뭐야? 이런 거는 중근이라고 해요. 중근. 이거는 그냥 서로 같은. 알겠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면 야 이게 플러스일 때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자, 그럼 이게 0일 때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자, 이거 두 개 맞아요. 중근이면 그러면 하나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보는 거야. 중복된 근이다. 그러니까 중복됐지만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런 걸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데 중근은 중복된 근이다 해가지고 그건 개수로는 두 개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 문제상에서 서로 다른 근의 개수.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문제에서 그냥 근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서로 다른 근의 개수.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판별식이 양수일 때도 두 개고 0일 때도 두 개야. 근의 개수는. 이거 왜냐면 중근이라는 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두 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근의 개수. 만약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자, 이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당연히 두 개지만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한 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판별식이 0이 나왔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왔을 때는 근의 개수는 두 개야. 하지만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한 개인 거죠. 하지만 그냥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중근은 중복된 근이기 때문에 두 개가 중복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한 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케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일단 허근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물론 이것도 근의 개수는 두 개고 서로 다른 근의 개수도 두 개죠. 자, 이게 왜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일 수밖에 없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어떤 허수가 나올 거라고. 근데 어떤 허수도 하나의 수기 때문에 같은 수를 더할 때하고 뺄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수를 그러니까 허수도 하나의 수기 때문에 같은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더할 때의 결과하고 뺄 때의 결과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을 더할 때하고 한 번을 뺄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이 판별식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판별식을 쓴다고 해서 뭐 근을 찾아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이 몇 개냐, 서로 다른 근이 몇 개냐, 그리고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 뭐 그냥 그 정도만 알려주는 거지. 뭐 엄청난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판별식 쓰면은 막 근을 막 자동으로 착착착 구해서 뭐 이렇게 해결해주고 막 마치 엄청난 뭐 편리한 기계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게 그냥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뭐 그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이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자, 계산해 봅시다. b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a는 1이고 c는 얼마예요? 4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 4, 16 나오고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음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거 판별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b가 이제 이렇게 짝수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짝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판별식도 있잖아. 이게 2로 나눠지는 경우는 요 2분의 b를, 자, 2분의 b를 b 프라임이라고 두고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b를 b 프라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판별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판별식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또 간단하게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 프라임이라는 건 b의 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b가 10이니까 10의 반이 얼마입니까? 5죠. 그럼 그 5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간단한 판별식 써주면 어떻게 돼? 5니까 25 마이너스 AC인데 A는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이건 양수가 되죠. 양수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자, 그럼 k 값의 범위 정합시다. 자, 이거 지금 짝수니까 반하면 얼마야? 반하면 9,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얼마? 9. 마이너스 AC, K.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양수. 그래서 이거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죠? 따라서 따라서 K 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9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허근. 자, 요거는 이제 좀 반으로 나누기가 좀 별로 안 좋죠? 그럴 때는 그냥 판별식 쓰면 돼요. 자, b제곱 25. 자,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k가 되겠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허근이래. 그러면 이게 음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그냥 작다.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작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중군입니다. 자, 요 4번. 4번은 이 방정식이 중군을 갖도록 k 값을 모두 구해라. 자, 이제 이것도 판별식 써야 되겠죠? 중군. 그럼 이제 이거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물론 요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어차피 제곱한 마이너스는 날아가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4ac 해주면 마이너스 4k 제곱이죠. 자, 이게 중군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0이라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k 제곱 나오죠. k 제곱인데 여기 이제 4k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좀 빨리 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거 3k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까지 곱하는 거야 한꺼번에 빠르게. 그럼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K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근데 K 값의 합을 구해라. 그 여러분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고등학교 때 나오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이거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근을 구하면, 자, 3,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중학교 식으로. 그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또 뭐 나와요? 1 나오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아, 값을 더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대화에서 현기의 마지막 말이 타당한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 현기의 마지막 말이 타당한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현기야, 물감이 묻어서 네모 안의 수를 모르겠어. 정수였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저거. 저게 뭐라고 쓴 건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이제 저 칠판에다 이제 옮겨서 적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옮겨 놓은 게 5x제곱 플러스 이제 네모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지, 물감이 묻어서. 마이너스 루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1.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네모를 k라고 하고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요걸 k로 놓겠다는 거지. 계산이 좀 복잡해. 복잡해 보이네.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알 수 있을까? 응. 두 근은 서로 다른 실수야. 우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어? 이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은 항상 서로 다른 실수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거 타당합니까? 현기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식이 좀 복잡하다고. 그 식이 복잡할 뿐더러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해도 근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알 수 있겠냐 이거야. 근데 알 수 있다고 그랬어. 누가? 현기가. 그 이유는 이 이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랬거든. 자, 그럼 뭐냐면 이건 자, 이렇게 봅시다. 저렇게 하지 말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방정식 있죠? 그러면 결국에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결국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정을 해요. 그죠? 얘가 이제 이 값이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 b제곱이라는 것은 b가 0이 아닌 이상 b가 0이 아닌 이상 b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양수죠. b제곱은 제곱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수는 전부 다 뭐라고 해서 개수는 실수라고 제곱을 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지. 0이 될 수도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2차항의 개수죠. 2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A고 상수항은 C란 말이야. 그러면 2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의 부호가 다르니까 자, 즉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요 A 곱하기 C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곱해주면 결과는 음수죠. 그러니까 요 AC 자체는 음수인데 판별식에서는 마이너스가 앞에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 나온 이 마이너스하고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죠. 양수라고 이 뒷부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양수가 더해지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양수가 더해져요? 그럼 그 결과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야 이거? 이게 막 순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요 다음에 요건데 이게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 자,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자, 요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더 남았죠. 자,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뭐 거의 시험 범위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단원하고 대단원은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좀 이제 시험 기간 근접해갖고 올릴 테니까. 근데 올려도 보지도 않아, 근데. 열받게. 어? 힘들게 저기 만들어갖고 올려놓으면 좀 봐야 되는데 보질 않아. 쳐다도 안 봐요. 점점 그냥 구독자만 지금 취소되고, 저기 구독 취소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예 뭐 지금 보질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자, 다음 시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끝까지 다 할 생각이에요. 2차 식의 인수분해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